안녕하세요. 콧마성의 곱슬리예요. 투싼 전시회가 끝나고 최고의 와인 생산지 미국 캘리포니아 나파밸리로 와인 시음하러 갈 거예요. 투싼의 아침, 일출도 너무 아름답죠? 오전 8시 샌프란시스코행 비행기를 타야 하는데 엄청 복잡하네요. 1시간 30분 걸려 샌프란시스코에 도착했어요. 오늘 날씨는 흐리지만 하늘, 도시의 컬러가 모두 멋져 보여요. 가이드 차량으로 샌프란시스코 시내를 쭉 둘러보면서 라파밸리로 가려고 해요. 샌프란시스코 시청, 고대 그리스 로마의 양식으로 지어진 웅장한 건물인데요. 돔 형태의 황금 천장, 하얀 대리석의 우아하고 섬세한 조각 문양이 너무 아름다워서 헐리우드 영화 촬영지, 결혼식 장소로 유명하다고 해요. 샌프란시스코 도시 풍경은 매력적이에요. 꼬불꼬불한 언덕길을 오르면서 아름다운 집들이 이어집니다. 환태평양 지진대에 있는 샌프란시스코는 1906년 큰 지진 이후에 1915년 재건되었다고 하는데요. 파스텔톤 집들이 붙어있는 모습, 동화의 나라 같죠? 오래전부터 건축 허가가 나지 않아서 100년 이상 된 집들이라고 하는데 똑같은 집은 하나도 없고 모두 다른데도 환상적으로 아름답게 조화를 이루고 있다는 것이 인상적이에요. 미국에서 집값이 가장 비싼 곳이고 미국 젊은이들이 가장 살고 싶은 도시라고 하는데요. 저도 이곳에서 살고 싶어졌어요. 저 멀리 바다가 보이죠? 태평양 연안의 아름다운 항구 도시 샌프란시스코에는 공원이 많은데요. 이곳은 미국 최대 공원이라고 합니다. 스타워즈, 인디아나 존스 영화 제작사로 유명한 루카스 필름 본사가 있고요. 세계에서 가장 높은 나무, 하늘을 찌를 듯 치솟은 레드우드가 있어요. 아름다운 금문교는 샌프란시스코 랜드마크입니다. 세계 최초 현수교인데요. 이곳은 해협이 조류가 세고 안개가 심한 곳이어서 완공되었을 때 미국 토목학회가 4대 불가사의로 꼽았다고 해요. 비스타 전망대에 올라오니 서부 태평양 관문 샌프란베이가 한눈에 보입니다. 미국 속의 유럽 같은 이곳은 부유하고 독특한 문화 특성이 있는 것 같아요. 다양성을 수용하고 관대하고 나이스한 품격을 지녔고 미국의 자유분방함을 지니고 있으며 문명을 선도하는 곳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샌프란시스코 실리콘밸리는 인재들 두뇌가 모이고 상상력이 시작되는 곳이죠. 컴퓨터 기술이 세상을 바꾸고 미래를 바꾸면서 신흥 부자를 탄생시키는 황금도시였는데 최근 실리콘밸리 IT 산업이 지고 있다고 우려하는 시각도 있었죠. 그런데 저의 생각에는 이미 구축된 반도체 칩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인공지능, 유전자 등 새로운 미래 산업으로 변화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는 예술가의 마을 소살리토를 지나서 가고 있어요. 와인 시음 예약 시간에 맞추기 위해서 점심은 인앤아웃 버거로 먹었어요. 신선하고 너무 맛있는데요. 샌프란시스코에서 한 두어 시간 달리면 포도밭들이 펼쳐집니다. 나파밸리와 소노마밸리의 와이너리는 와인을 만드는 곳으로 유명한 곳이죠. 마야카마스 산맥을 중심으로 서쪽에는 소노마, 동쪽으로는 나파로 나뉘는데요. 나파는 마야카마산과 나파강 사이에 위치한 사방이 산으로 둘러싸인 분지인데요. 낮은 덥고 밤은 서늘해서 좋은 포도를 생산하기 최적의 조건이라고 해요. 나파밸리 와인 생산량은 캘리포니아주 와인의 4% 밖에는 되지 않지만 포도의 풍미와 산도를 높여주는 고운 빛깔의 와인으로 인정받아서 1981년에 캘리포니아 최초로 포도 재배 지역으로 선정되었고요. 나파밸리만의 고유한 인증서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한국에서 미리 몇 군데 예약을 했고요. 예약 스케줄에 따라 와이너리를 방문하게 될 거예요. 첫 번째 와인 시음 장소, 도넘 에스테이트. 이곳은 와인도 유명하지만 도넘 컬렉션으로도 유명한데요. 세계적인 유명 작가 조각품 50여 점을 보유하고 있다고 해요.
와인 병막에 와인을 모티브로 한 조각품, 예술적인 작품을 감상하는 특별함이 독특하죠. 도눔은 라틴어로 땅의 선물을 의미하는데요. 와인, 토양, 예술의 완벽한 조화를 최고의 가치로 여기면서 이 세 가지가 셈세하게 균형을 유지하도록 관리하는 것이 철학이라고 합니다. 90분 동안 와인을 시음하고 포도밭 투어를 제공하는데요. 설명을 들으며 와인을 맛보고 있어요. 언제 생산된 것인지, 양조 철학은 무엇인지, 또 와인과 함께 곁들이는 샐러드 외에 이곳에서 생산하는 올리브 오일 등도 맛볼 수 있었어요. 와인을 격조 있게 마신 후에 아름다운 농원 투어를 제공해줘요. 여기저기 세계적 예술가 작품을 만날 수 있었어요. 도넘 에스테이트는 자신들의 와인 양조 철학을 강조하는데요. 유기체가 살아있는 건강한 땅을 위해서 라벤더밭, 올리브 나무숲, 자두 과수원 등이 포도밭과 공존하면서 유기체 퇴비와 함께 유기농 사이클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알록달록한 스테인드 글라스 또한 스튜디오 아더스페이스가 만든 유명한 설치물이에요. 두 번째 와인 시음할 곳은 HDV. HDV는 나파밸리의 하이드 가문과 부르고뉴의 드빌런 가문이 결혼으로 가족이 되면서 프랑스와 캘리포니아의 오랜 와인 양조 기법을 공유했다고 해요. 90분간 와인 테스팅을 하면서 HDV의 와인 양조 철학을 들었는데요. 포도가 생장할 때 기후, 토양이 많은 영향을 끼치는데 자연과 함께 생장할 수 있도록 인위적인 영향을 최소화하는 것이라고 해요. 포도 때루아에 어느 정도의 스트레스를 받는 것은 오히려 생동감을 주어서 와인의 강도를 키우고 균형을 이루도록 한다는 거죠. 테스팅이 끝나면 오크통, 다양한 탱크 등 HDV의 장비, 시설을 둘러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고 과학적인 양조 시스템을 잘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는 나파밸리의 숙소를 정했고요. 가격이 좀 비싸도 여러 와이너리를 둘러보기에는 아주 효율적인 것 같아요. 나파밸리 이곳은 넓고 아늑한 시골 같은 분위기, 조용하고 저절로 힐링되는 편안한 곳이에요. 나파밸리에는 미슐랭 맛집도 많은데요. 꽤 알려진 맛집 비스트로 돈 지오바니, 아늑하고 감성이 깃든 멋진 분위기, 맛있는 빵과 짙고 투명한 올리브 오일로 시작되는 식사는 너무 맛있고 훌륭했어요. 라파밸리의 둘째 날은 간혹 빗방울이 떨어지기도 하는데요. 하늘 빛깔이 너무 아름다워요. 나파밸리 입구 표시판 앞에서 잠시 구경하고 갑니다. 포도밭과 유채꽃 색이 너무 아름다워요. 이렇게 투명하고 맑은 자연의 색은 정말 환상적이네요. 활기찬 행복 에너지가 솟아나는 것 같아요. 이번 시음 장소는 오퍼스 1인데요. 입구부터 범상치 않아요. 건물이 웅장하고 아름다운 교향곡이 울려 퍼지는 느낌이죠. 주변의 자연과 잘 어울립니다. 실내 대기하는 룸도 럭셔리하고 앤틱한 분위기입니다. 지루하지 않을 정도로 다양한 구경거리가 있어요. 오퍼스1은 음악 용어로 작품 번호 1번이라는 의미인데요. 꽤 유명한 와이너리예요. 캘리포니아를 대표하는 유명 와이너리 로버트 몬다비사와 보르도를 대표하는 샤또 무통 로칠드 생산자인 바롱 필립 로칠드가 1979년 콜라보하고 기술을 융합하면서 최고의 보르도 스타일 레드 와인을 탄생시켰다고 해요. 최고급의 와인을 만들겠다는 두 가문의 공약이 실현되면서 전 세계에서 인정받는 명품이 되었어요. 카베르네 소비뇽을 메인으로 한 엘레강트하고 깊은 풍미와 풍부한 향이 있는 와인을 생산하는데요. 오퍼스1의 라벨에는 로버트 몬다비와 필립 드 로칠드 남작의 옆얼굴과 사인이 기재되어 있어요. 한 병의 와인은 교향곡, 한 잔의 와인은 멜로디와 같다 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다고 해요. 오퍼스1은 건물과 시설 면에서 가장 럭셔리하고 완벽한 시스템이 구축된 것 같았어요. 와인도 정말 좋았고요. 브랜드 파워가 느껴졌습니다. 나파밸리 와인이 최고의 자리를 지킬 수 있었던 요소는 토양과 기후만이 아니고 포도 재배와 양조 과정에서 적용되는
최신 기술과 디테일함을 업그레이드하는 노력이 더해지기 때문이겠죠. 나파밸리의 와인 메이커들은 더 좋은 와인을 만들기 위해서 항상 새로운 기술을 시도하는 것 같아요. 다음 방문은 도메인 샹동이에요. 이곳은 와인 글라스가 좀 다르죠. 프랑스의 유명한 샴페인 회사 모엣 샹동이 설립한 좋은 퀄리티의 스파클링 와인인데요. 고급 식당도 겸하고 있어요. 넓은 야외 정원과 실내 분위기가 너무 좋고요. 샴페인을 즐기기에 딱 맞는 환경을 보여주고 있어요. 샴페인 컬러가 너무 예쁘죠? 임페리얼 토파즈 색깔이에요. 테스팅도 하고 맛있는 음식도 주문하고 와이너리 문화를 즐기는 감성이 충만한 곳이에요. 테스팅과 식사가 끝난 후에 야외를 둘러보며 시간을 가졌는데요. 오랜 고목들이 맑은 하늘과 대비되어서 아름다운 자태를 뽐내고 있어요. 하늘을 찌르는 나무들과 고목들, 야외 풍광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오늘은 우티 앱을 이용해서 움직이고 있어요. 욘트빌은 나파 카운티에 있는 마을인데요. 나파밸리의 핫포인트, 유명 관광 명소예요. 부숑 베이커리 바게트 앞에서 줄을 서서 크로와상, 디저트 등 커피도 마시고 1870 마켓 플레이스도 둘러보고요. 와인 종류와 와인 관련 상품들을 한눈에 볼 수 있어서 흥미롭고 볼거리가 많았어요. 욘트빌 마을은 쇼핑센터, 레스토랑, 베이커리, 마켓 등이 많고 평화롭고 감성이 느껴지는 아름다운 마을이라서 마음에 들었어요. 5번째 와이너리, 한국에 수입이 안 되고 평판이 좋아서 한 곳 더 보게 되었어요. 와인은 생산지에 따라 풍미와 퀄리티가 다 다르고 개인 취향이 다르니까 다양한 경험을 해보는 게 좋겠죠. 와이너리 투어를 마치고 저녁 식사는 비스트로 진티, 욘트빌에서 유일하게 프랑스인이 소유하고 운영하는 레스토랑이에요. 캐주얼하고 바 같은 활기찬 분위기에서 맛있는 저녁 식사를 했어요. 늘 여행은 새로운 변화의 기점이 되곤 하죠. 나파밸리의 여행은 저에게 큰 도움이 되었어요. 분야는 다르지만 최고의 브랜드를 만들고 성장시키기 위한 노력들, 노하우 요소들을 배우는 시간이 되었던 것 같아요. 시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